일반물리 11주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전류와 전기 저항. 자, 그럴 때 맨 처음 전류가 나오는데 이 전류라는 게 전하의 흐름이죠, 그죠? 전하의 흐름이 이제 물이 흘러가듯이 이게 전류를 하는데, 보통 전류의 표시는 I로 죠, 그죠? I는 시간에 대해서 전하 Q가 얼마만큼 흐르는가, dT분은 dQ로, 여러분들 미분 기호로 사는 게 편해요. Q를 갖다가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전류가 나온다. 이게 보통 I는 소문자로 적죠, 그죠? 소문자 I는 dT분은 dQ가 되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죠, 그죠? 1암페어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전하의 단위는 1쿨롱이고, 그죠? 1초 동안. 그래서 1암페어는 1초 동안 1쿨롱이 흘러가면은 1암페어로 정의되는 걸로 해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레지스터, 그죠? 보통 레지스터를 표시하게 되는데, 저항, 이걸 갖다가 R로 표시해요. 그래서 전류와 전기 저항 간의 가지면 ohm의 공식이 있죠, 그죠? V는 IR. 보면은 지금 ohm의 법칙 나오죠, 그죠? ohm의 법칙. V는 IR. 그래서 I는 R분의 V가 되었어.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거. 이게 이제 그림으로도 표시한 게 이거죠, 그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암페어죠, 그죠? 흘러가는 이유를 갖다가 흘러가는데, 이게 전하예요. 전하가 얼마가 통과하는가, 이걸 이제 방해하는 게 오hm, 저항을 갖다가. 그래서 V는 이게 이제 볼트고, 그죠? I는 암페어고, 그죠? 그 다음에 R의 단위는 뭐냐면은 오hm, 이렇게 보셔요. 근데 이 기호는 많이 잘 아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압이 나오는데, 전압 저번 시간에 했죠, 그죠? 전압. 원래 정의는 이제 델타 V인데 V의 정의는 에너지 차이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 차이를 갖다가 전압 Q로 나눈 걸로 했죠, 그죠?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안내죠, 그죠? 이제 보통 이게 같은 이제 물로 예를 들어 같으면 우리 분들이 잘 아는 물 같은 게 이제 수압이 생기는데, 물을 갖다가 치우면 점점 수위가 높아지죠, 그죠? 마찬가지 전하를 갖다가 치우면은, 전하를 갖다가 어떤 금속이라든지 어떤 대진책에 있어서 여기서 전하를 갖다가 옮겨 놓으면 전하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 수위가 높아지듯이 전압 레벨도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생기는 정전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옷에 전하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 전압이 생성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옷에 새는 정전기 전압 볼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게 한 수만 볼트 돼요. 수만 볼트.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스파크가 확 튀잖아요, 그죠? 어두울 때 보면은 정전기에서. 여러분들 겨울에 불 끄고, 그죠? 트럭 같은 거 정전기 생긴 걸 갖다가 보면 빠지빠지 불 나는 수가 있어요. 불이 보인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유소 같은 데는 이게 정전기가 생기면 이게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문 열 때 반드시 정전기를 갖다가 터치해서 없애야 된다고.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막 분광학에서 별 문제가 안 생겨서 그런데 실제로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전기가 수만 볼트라도 이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전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요 델타 V는 큰데 요 델타 Q 있죠, 그죠? Q가 얼마 안 돼요. Q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델타 U는 QV인데, 그래서 요식에서 위치하는 U는 QV인데, 전화 양이 워낙 작고, 그죠? 볼트는 이게 이제 수만 볼트 한 10에 4성 볼트 정도 될 수 있을 줄 몰라도 Q 값이 나노쿨럼 10에 마이너스 9성, 10에 마이너스 12성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U 값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별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래서 옷 붙다가, 그죠? 옷에 생기는 정전기에서 감전돼서 죽는 그런 경우는 없죠. 실질적으로 그 생기는 게 뭐냐면
요 Q가 작기 때문에 줄 I가 별로 얼마 안 된다고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심장이라든지 생체 전기를 조금 다룰 거예요. 생체 전기.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일장 V는 IR 공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죠? 수위가 높아지면 여기에 뿜어져 나오는 물의 양, 단시간 흘러가는 물의 양, 줄 I가 되겠죠, 그죠? 이 V가 크면 클수록 커질 거고, 대신에 이제 이 간의 두께, 간의 굵기, 그죠? 간의 굵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저항이 되겠죠, 그죠? 굵기가 크면 클수록 저항은 줄어들겠죠, 그죠? 이제 단면적이 되겠죠, 그죠? 단면적에서는 저항이 반비례할 거고, 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물이 흐를 때 이 표면에 저항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얘는 빨대 있죠, 그죠? 빨대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빨대가 있을 때 빨대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죠? 빨아당기기 힘들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빨대 말고 그죠? 좀 더 이걸 갖다가 한 2개, 3개 연결해서 빨대를 통해서 숨을 쉬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빨대가 좀 굵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요 단면적을 갖다 A를 하면 저항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커질 거고, 그죠? 이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충 여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요 단면적, 물의 흐름이라든지 전류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전류의 흐름도 마찬가지. 나중에 저항에서 이 공식을 배울 거라고. 자, 그럴 때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전류. 그냥 I는 dt의 dq다. 이거 이 공식만 알고 있어요. 단시간에 흘러가는 전류의 양. 평균적으로 이렇게 별 필요도 나온대요. 그냥 시간을 갖다가 미분한다는 거. 이 공식을 외웠어요. 이 공식으로. I는 dt의 dq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책에 이제 미적분이 빠져 있는데, 여기가 전기에 대한 이걸 갖다 미적분을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류에서, 도선에서, 그죠? 여러분 일반적인 구리선이라든지 금속에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표시를 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실제 흘러가는 건 이게 뭐냐면은 자유전자라고요.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이죠, 그죠? 프리 일렉트론이 있는데, 이 프리 일렉트론은 이게 이제 전압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자유전자는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마이너스 이쪽 이동하면, 그죠? 마이너스 이동하면 이쪽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플러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하고, 그죠? 전류의 흐름하고 전자의 흐름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인류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발달에 따른게있어. 전자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죠? 전자의 발견이 실제로 굉장히 늦단 말이에요. 전자를 발견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흐르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계속 써왔다고, 이쪽으로. 전류 흐름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못 바꾸고, 그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하고 실제 전자의 흐름은,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전류가 흐르는 건 되는 건데, 지금 아직도 그냥 우리가 전류 흐름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걸 갖다가 아직도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는 자전이지만, 그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그죠? 해는 가만히 있고, 그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는데, 우리가 아직도 모든 생활성 용어라든지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해가 뜨고 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실제로는 전자가 흐르는데, 전자는 거꾸로 흐르는데, 그죠? 이렇게 흐르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는 전류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른다고. 아니, 제가 거꾸로 이것도 대표적인 예죠, 그죠? 플러스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전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반도체가 나올 건데, 반도체에서는 이제 일렉트론이 흐른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홀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메커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갖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그럼 이게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걸 보이는 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이제 N의 반도체고, 네가티브니까.
홀은 이제 전자가 빠져나간 구멍이죠. 그죠? 구멍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가 채우게 되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제 위치에 사이트가 있다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자가 여기에 이제 홀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 이동하면 그죠? 홀이 이쪽에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홀이 이쪽에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생길 거고.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 건데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 건데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홀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이동한 거로 보이는 게 이게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왜냐면 홀은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죠? 전자가 마이너스고 그죠? 전자 자체는 마이너스고 그죠? 전자가 빠진 구멍 이렇게 중성에서 빠진 구멍 전자가 모자라는 거 그러면 이게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이 하나 둬야 돼요. N형이 있고 P형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여분의 전자가 있어갖고 그죠? 전자가 이렇게 실제로 이동하는 게 이제 N형 반도체. 이렇게 전자 자체가 그죠? 홀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홀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P형 반도체.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공식. I는 단위 시간에 전하가 어떻게 되는가. 미분한다는 거. 단위 시간에 전하가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 전하의 변화의 양. 그죠? 이 전하가 플러스가 되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하는 거고, 그죠? 여기 전하가 시간 돼서 이 값이 마이너스면 전류가 거꾸로 흐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I는 T분은 Q, DT분은 DQ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인데 2초 동안 흐르는 전류량이 1.67이다. 그러면 전류 평균 전류 값은 얼마냐? 1.67이니까 이게 얼마죠? 1.6을 갖다가 2로 나누면 0.8 정도 되네요. 0.835 중량 0.8. 그 다음에 평균 전류 구했고 그죠? 5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수 1초가 0.8이니까 5초면 얼마 되는 여기 5로 곱하면 되겠죠. 그죠? Q는 얼마냐? IT가 되니까 전자수를 계산하기 일단은 전하량을 구하는 거예요. 전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한 개의 전하량 E가 얼마였죠?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반드시. 이건 안 줘요.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볼 때 적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12-19선 쿨롱이랬죠. 그죠?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이렇게 돼요. 1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6 곱하기 10에 23승을 얼마 되냐면은 9.6 곱하기 10에 4성 쿨롱이 돼서 대충해서 10에 5성 쿨롱이 돼요. 10만 쿨롱이 돼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I가 0.8이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5초 동안이니까 0.8에다 5니까 약 4쿨롱이 되죠. 그죠? 그런데 전자 한 개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NE가 지금 뭐냐면은 4쿨롱이니까 N 개수 N은 4Q를 갖다가 2로 나누니까 Q가 4쿨롱이고 그 다음에 E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니까 대충해서 여기에 뭐 2점 얼마 10의 19승이 되겠네요. 2.6이 뭐 대충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대충 손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되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2V 전지에 의한 거라면 소모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지금 빠져있죠. 그죠?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평균 전력은 P는 IV를 계산하면 돼요. P는 IV. 이게 이제 어디서 노느냐? 아까 델타 U는 QV거든요. Q는 QV거든요.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화냐? 이걸 갖다 미분하면 DT의 DU가 P가 되고, V는 일정하고, 그죠? DT의 DQ가 되겠죠. 그죠? DT, DTQ,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빨리 했나요? 중요한 거는 아까 V는 Q분의 U였죠. 그죠? 정의가 델타 U였죠. 그죠? 그래서 U는 QV가 될 거고, U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QV가 될 거고, 그죠? V. 주어진 V에 대해서 이걸 미분하면, 시간 돼서 미분하면 DT의 DU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건데, 이게
파워가 되고, 그죠? 여기에 Q를 갖다 미분하니까 dt의 dq가 되고, 지금 V는 일정한 거고, dt의 dq가 I니까 P는 IV라고 해요. 그래서 P는 IV 요 공식, 이건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전류 곱하기 암페어 곱하기 볼트 하면은 파워의 단위는 뭐죠? 파워의 단위, 에너지 변화량, 줄 퍼 세컨드, 이게 1와트죠, 그죠? 그래서 평균 전력은 얼마가 되느냐? P는 IV. 여러분들 공식에서 전기에서는 기본 공식을 갖다가 9구단 외우듯이, 그죠? 9구단 2단이 몇 개죠? 298. 아니, 2는 2 해서 9개듯이 전기에 대한 기본 공식 몇 개 없죠, 그죠? 그 9개만 외우면 돼요. 9개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리해서. 자, 일단은 P는 IV니까 I가 지금 0.8이죠, 그죠? 0.8. 그 다음에 V가 12. 뭐 0.8에다 12 하니까 대충 9.6쯤 되는데 대충 해서 한 10V 정도, 10W 정도 되네요. 10W.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거 다시 정리하면, 지금 나왔던 게 I는 dt의 dq였고, dq였고, P는 IV, dt의 dq의 V, 그 다음에 U는 QV. 다 인간이지. 이게 다 인간이 돼요. 다 인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본 전류와 유동속도. 유동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유동. 허리를 가면서 움직이는 속도예요. 이 드리프트라는데, 드리프트.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조금 중요한데, 이게 전자의 흐름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쪽이 이제 플러스예요.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전자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제 전자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전자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장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어요. 플러스고, 그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 갖고 전기장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가야 되는데, 이제 도선 아니에요. 도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리 원자를 갖다 보면, 구리선을 따 치면 구리 속에 이제 전자가 지금 이동하는데, 가다가 부딪히고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면서 간다고. 이렇게 그럴 때 전자 실제 속도는 이 속도죠, 그죠? 이 속도. 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부딪히는 게. 전자의 실제 속도는 이게 그 도선 속에서 이게 열 에너지에서 전기되는데, 이게 속도가 대충 해서 한 뭐 100km 가까이 돼요. 초속.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전자는. 왜 빠르냐? 전자가 워낙 가볍거든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2분의 1, 2분의 3, 아니, 2분의 1 mv 제곱의 평균을 갖다 운동에너지 평균이 이게 이제 2분의 3 kt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화학에서 나오는데, 전자의 평균 속도의 제곱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이제 열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이게 온도의 정의거든요. 온도의 정의. 그래서 전자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게 이제 V 제곱의 평균의 루트가 되는 이게 VRMS라는데, 이게 이제 계산하면은 이게 2분의 3 m분의 KT가 되죠, 그죠? m분의 KT가 돼서 이 루트가 되죠. 그 온도가 올라가면 뭐냐면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이제 반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전자 같은 경우는 분자나 원자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가볍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VRMS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그래서 초속 한 100km 정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순간이 엄청나게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몇 개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구리 원자 같은 경우는 막 빽빽하게 놓여 있거든요. 구리 아주 원자 사이 관계.
그래서 이제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장이 걸려 있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는데 계속 부딪히면서 가는데 뒤로 가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 결국은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전자기 여기 있던 놈이 이리로 이동했죠, 그죠? 흘러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동 속도래 드리프트 이게 이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동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전자의 속도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유동 속도는 얼마나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면 한 이 정도 돼요.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퍼 세크 정도 돼요. 0.1mm 1초에 한 0.1mm 정도 돼요. 그럼 1시간이 얼마 되느냐? 3600을 곱할 거 아니에요, 그죠? 3600 곱하면 이게 대충 해서 3600을 곱하면 얼마냐면 0.36m 돼요. 해봤자 1시간 동안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게 가는 속도가 유동 속력을 한다면은 0.36밖에 안 나요. 대충 이게 이제 사람 이게 이제 전압이라든지 그죠? 좀 다르긴 한데 평균 뭐 이 정도 되면 돼요. 3시간 해봤자 1m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도선에서는 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 그밖에 안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은 이거는 계산하죠 뭐. 왜 그래 되는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압에서 이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동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떤 내가 단면이 있어요. 단면 전선의 단면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건데 V 드리프트에서 그러면 이제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들이 평균적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죠, 그죠?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 델타 X가 얼마냐 하면은 델타 X가 VD의 델타 T만큼 이렇게 이동하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그죠? 이게 뭐가 되느냐면 요 부피가 되겠죠, 그죠? 부피가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전자의 밀도 여기 이제 전자 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자 밀도를 곱해주면 전자의 개수가 될 거고 전자의 개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이건 2 전자 한 개의 전하를 곱하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던 전체 전하의 양이 되겠죠, 그죠? 델타 Q가 되겠죠. 지금 이걸 갖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N A 그 다음에 델타 X 그죠? 여기다가 2를 곱한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델타 X가 뭐냐면은 VD 델타 T가 될 거고, 그죠? Q는 이제 전자 한 개 전하양이 2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T를 갖다 나눠주면 이게 전류 I가 되겠죠, 그죠? 이 델타 Q를 갖다가 델타 T를 이렇게 나눠주면 델타 T를 이렇게 나누면 없어질 거고죠. 그래서 여기에 N Q 대신 2를 적어야 돼요. 이게 잘못했어요, 이게. N 전자 전하양이니까 VD에 A가 된다. 당연하겠죠,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의 여기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는 일단 E에 비례할 거고, 그죠? 전자 한개 전하량에 비례할 거고, 그 다음에 전하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커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흘러가는 이 속력이 빠를수록, 그죠? 커질 거고, 그 다음에 단면적 있죠, 그죠? 단면적이 클수록 여기 흐르는 전류량이 크게지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류 단위 이게 암페어예요, 암페어. 이게 이제 전자 집어넣고, 그죠? 전자 개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단면적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 이제 예제 17-2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 그냥 하는 거예요. 맨 처음 그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i가 아까 했죠, 그죠? n에 비례하고 그죠? e에 비례하고 vd에 비례하고 a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 계산해야 돼요. 이건 알고 있고, 그죠? 전류가 지금 10A 지금 나와 있고, 그죠? n을 구해야 되고 이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아까 했고, 그죠? a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 정도 전선이 굵은 거예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N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N, 전하의 밀도. 전하의 밀도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몰을 갖다 놔요. 구리 1몰
구리 1몰. 구리 1몰 얼마죠? 6 곱하기 10에 23승계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유전자가 하나의 자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각 구리 원자는 하나의 자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전자가 6 곱하기 10에 23승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 곱하기 10에 여기는 개수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질량 1몰이 그죠? 얼마냐? 6 곱하기 10, 23승계인데 그게 얼마냐 하면은 63.5g이에요. 63.5g. 이게 63.5g일 거고, 그 다음에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리 1몰. 이것이 부피. 그럼 이제 64.5g이 구리의 밀도로 나누면, 밀도가 얼마냐면 8.9이에요. 그죠? 8.9로 나누면 이제 이 부피가 나오겠죠. 그죠? 부피, 볼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밀도라는 거, 그죠? 개수밀, N이 이게 개수밀도예요. 개수밀도.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시에서 이게 N 겠죠, 그죠? 여섯개 되는 개수니까 개수밀도가 돼요, 그죠? 부피를 갖다 곱해주면 되겠다. 개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수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N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N이 얼마냐? 요 6 곱하기 10에 23승을 갖다가 7.1로 나눠주면,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센티미터 세제곱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이제 메타, 세제곱미터로 이제 계산해 준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뭐냐면은, 메타 세제곱을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밀도를 계산할 때는 보통 1세제곱센티미터, 이게 세제곱센티미터, 이걸 1cc라죠, 그죠? 큐빅 센티미터 되는 거죠? 큐빅 센티미터, 1cc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걸 1cc를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세제곱미터는 이 정도 들어있고, n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n이 굉장히 큰 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V들이 계산을 얼마 되냐, 이 정도. 이제 이 앞에 이 숫자보다 이게 중요해요.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일초에 얼마? 0.1mm 간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넣어줘, 그죠? VRMS 아까 했죠, 그죠? 아까 내가 계산이 조금 식이 틀렸네요. 한 번씩 해서 2분의 1분의 없어지고, 그죠? 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틀렸네요, 제가. 이게 루트 n분의 3kt n분의 3kt 집어넣으면 m이 이제 전자의 질량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그 다음에 3 곱하기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성, 이렇게 하나면 얼마냐? 이 정도 나온다. 대충해서 100kg 정도예요. 15승이니까 100kg 정도예요. 초속 100kg 정도 되고. 그래서 실제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앞에 그림에서 이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전자가 움직이는 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전자가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이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동해. 이거는 0.1mm, 약 몇 배 정도 차이지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요거는 10의 5승이고, 약 10의 9승, 그죠? 정도. 10의 9승이면 한 10억 배 정도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자 유동 속도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고, 그죠? 여기 뭐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실제로는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흘러갈 건데, 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 있죠, 그죠? 도선에서 흘러가는 속도는 0.1m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딱 닫자마자 이게 이제 외로가 또 여기 이제 꼬마 정보로 지금 불이 딱 켜지죠, 그죠? 그게 가능한 건 왜 그러느냐? 이미 이제 전자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전자 도선에. 여기에 스위치를 닫자마자 전기장은, 이렇게 걸리는 전기장은 순식간에 걸려, 빛의 속도를 걸린다고, 거의 빛의 속도 장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걸리는 게 전자기장 나중에 배울 건데, 빛의 속도에 가깝다고. 빛의 속도, 거의 빛의 속도에 전기장이 딱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때 전자들이, 그죠? 여기 있던 전자들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이게 전기장에 의해서.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은 조금 이동하겠죠, 그죠? 여기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던 전자들이, 대기에 있는 전자들이 요
뭐 예를 들어 뭐그 전구 그죠? 전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백일등 같은 경우는 전구의 피라미드를 갖다가 통해서 흐르면서 그죠? 이렇게 빛을 내겠죠. 전기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이런데 착각하지 말아 보니까 이 신호가 가는 거하고 그죠? 실제 전자가 흘러가는 거 완전 다른 거예요. 요 비슷한 애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 분자겠다 치면 그죠? 공기 분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공기 분자의 속도 어느 정도 되느냐? 초속 대충해서 한 수백 미터 되죠, 그죠? 계산하면 아까 이 공식 있죠, 그죠? 공식으로 하면은 공기 분자 같은 계산하면은 이게 대충해서 한 10의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요. 초속 100m가 넘어요. 수백 미터 정도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피부에 주위에 있는 공기 분자가 수백 미터라서 이제 피부를 때리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압으로 느끼는 거죠. 공기 압력을 느끼는데. 그러면 이제 공기 분자가 이 자기네들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있는데 이게 이제 기압차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공기 분자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바람이죠. 그죠? 바람. 그럴 때 이제 바람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바람의 속력. 바람의 속력은 기껏해야 여러분들 뭐 시속 100km 해봤자 초속 한 36m 정도 된다고. 그에 비해서 공기 분자 착지 속력은 300, 여기서 한 10배 정도 가깝다고요. 훨씬 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더라도 그죠? 공기 분자를 계속 자기네들 부딪히면서 그죠?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고. 여기 이제 기압차 발생하면 이제 부딪히면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바람의 속도 속력으로 볼 수 있고 유동 속력은 전자의 이제 이거는 뭐냐 실제 전자의 속력이죠, 그죠?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의 측정. 제일 중요한 거는 전류는 이제 흘러가는 걸 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로를 끊고 그죠? 여기에 얼마만큼 흘러가는 가 양을 재야 된다고. 그래서 전류는 이 회로상에서 뭐냐면은 회로를 갖다 관통해서 회로를 끊어야 돼요. 여기 다 끊고 그죠? 여기에 전류계를 놔야 된다고. 이 경로상에 흘러가는 걸 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양쪽 끝에 대고 그죠? 양쪽 끝에 이놈하고 이놈 사이에 흐르는 전압을 갖다 전이차를 갖다 재야 된다. 자, 그러려면 뭐냐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갖다가 이게 전하의 흐름을 양을 재야 되기 때문에 플로메타를 재야 되기 때문에 요 전류계의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저항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흘러가는 전류 양이 그죠? 이 회로를 갖다가 좀 왜곡을 안 시키겠죠, 그죠? 만약에 이 저항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는 게 해서 잘 흘러가던 게 전류계를 넣음으로써 그죠?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계 조건은 전류계는 저항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실제 제로는 없으니까 그죠? 여하튼간에 저항이 작아야 되고 거꾸로 내가 이제 전압을 제기해서 여기에 지금 전류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회로가 형성됐죠, 그죠? 여기 저항이 작으면 이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계의 저항은 무한대에 가까워야 돼요. 커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여기에 회로를 통해서 그죠? 전류가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류계는 이와 같이 흘러가는 걸 갖다 끊고 그죠? 여기 흐르는 이 양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 저항은 제로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재야 되겠죠, 그죠? 그 양쪽 끝을 대입해야 되죠, 그죠? 아까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그림에서 내가 수위를 잰다 할 때 이 수위를 잰다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호스를 갖다 꽂아갖고 여기에 물이 흘러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단순하게 여기에 수위를 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수압을 재려면 뭐냐면 양쪽 끝에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죠? 여기를 통해서 새로운 해로가 형성돼서 그죠? 수압의 변화를 주면 안 된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아까 어디 갔죠?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전압계를 갖다가 닮으로써 그죠? 이렇게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 갖다 방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압계의 저항은 무한대에 가까워야 돼요. 무한대. 이게 직렬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아주 작은 내부 저항이 있어야 되고 전류의 흐름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소자와 백률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그 양쪽 끝에 걸리는 전압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이제 V기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흘러가는 거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를 주면 안 된다고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V는 IR 이게 이제 오의 법칙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 V는 IR 뭐 당연한 법칙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단위는 옴 사람 이름이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 오메가죠. 그죠? 그래서 문자 오메가에서 이거 옴을 어떻게 대문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V는 IR이죠. 그죠?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럴 때 이 저항은 V는 IR에서 R은 일단 길이에 비례할 거고, 그죠? 아까 파이프 얘기했죠, 그죠? 파이프 속에 물이 흐른다 할 때, 요 저항은 요 길이에 비례하고, 그죠? 길이가 클수록 물이 쉽게 못 흐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빨대 갖고, 그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한 1m 정도 되는 빨대 대고, 한번 음료를 빤다든지 숨을 쉬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미칠 거예요, 아마 이게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저항 값이 로 값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R이 아닌 옴이고, 그죠? 요거는 이제 길이가 메타고, 그죠? 요거는 메타의 제곱이죠, 단면. 그래서 로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옴의 메타가 되겠죠, 그죠? 단위는 옴 메타가 된다고 나와있죠. 이게 이제 비저항 값이 이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비저항 값이 나와 있는데, 제일 작은 게 이제 은이고, 그 다음 작은 게 굴이고, 그 다음에 금이고, 알루미늄, 이게, 그래서 이제 도통, 이거 이제 우리가 도체를 쓰는 거죠, 그죠? 예. 제일 좋은 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구리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장이 제일 작은 거는 실질적으로 은이지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죠? 은은 쓸 수가 없는, 은은 비싼 이유도 있지만, 은은 이제 부식이 잘 돼요. 은은 부식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좀 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구리 비해서 부식이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로에서는 대부분 구리를 쓰지만 외부에 노출된 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금을 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에서 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반도체 공장에 있었어요. 톤 단위로 써요, 1년에. 그 다음에 이제 텅스텐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백일등 있죠, 그죠? 백일등 안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주황색 거죠? 백일등 그죠? 주황색은 아니에요. 주황색 비슷해. 여하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백일등이 옛날에 백일등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이게 하얀색 비슷하고 조금 노란색, 좀 붉은색 가깝죠, 그죠? 붉은색은 아니고 여하튼 주황색 비슷하게 되는 건데 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게 피라미드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볼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늘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은 텅슨 자체도 뭐 저항 구리보다는 크지만 그래도 10-8선 굉장히 작거든요. 금속으로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늘게 꼬아 놓은 거라고요. 가늘게 꼬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죠? 단면적이 작아지고, 그죠? 아까 저항은 로우의 A분의 L. 저항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길이를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A는 작아져야 되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꼬아 나가고 이게 이제 백일등으로서 이 텅스텐을 갖다가 많이 썼죠, 그죠? 이게 이제 사실 보면 일 문명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잖아요, 그죠? 전기를 써서 조명으로 쓸 때,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 전에 뭘 썼죠, 조명을? 전기 전에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초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등잔불 있잖아요, 기름을 썼는데
이 초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뭐죠? 기조개라든지 그런 사람 쓰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뭘 쓰냐 그냥 기름에다가 심지에다가 그죠? 등잔불 있잖아요, 그죠? 등잔 이 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게 심지를 놔서 이게 조금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럼 이게 굉장히 어두워요. 아마 여러분들 캠핑 해보면 알 건데 지금 막 빠른 것도 있지만 가스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초를 캐면은 옛날에는 이 초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밝거든요. 여러분들 촛불은 지금은 어둡지만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밝은 그 조명 기구예요. 이게 이제 초 한 개, 한 개 1캔들이거든요. 1CD를 잡는데 조명 조도의 단위인데 일종의 여러분들이 빛이 세개 단위가 또 따로 있어요. 럭스가 있고 그죠? 루멘이 있고 그죠? 뭐 1캔들라 이게 캔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보통 저 하나 캐스트 1CD 정도 되는데 1칸들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죠 등산용품 이런 게 보면 이게 5천 루멘 이렇게 돼서 뭐 1000 루멘 이렇게 돼서 이게 보통 한 100칸들 이상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강등 같은 게 뭐냐면 이게 적어도 한 100개 이상 초를 캤다 생각하면 돼요. 1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초 하나 캐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초를 500개를 캐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불렀는데 그 이제 첫 단계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에디슨이 그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구. 그 할 때 이게 뭐냐면 백일등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게 텅스텐이 아니고 그 당시는 뭐냐면은 대나무를 태운 숯 있죠, 그죠? 숯으로 만든 이렇게 피라미드를 썼다고. 근데 대나무를 쓰니까 어떻게 되죠? 피라미드가 금방 산화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텅스텐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게 텅스텐 이제 금속 중에서는 그 어, 끓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이 최고로 높다고 높은 물질에 속하거든요. 아마 최고로 높진 않은데 거의 뭐 최고로 따지면 될 거예요. 한 3000도씩 올라가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백열등을 쓰게 됐죠. 이제 백열등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금은 형광등을 거쳐서 지금 LED까지 내놨잖아요. 그죠? LED까지. 중요한 거는 이 금속에서 이렇게 되고 납, 그다음에 이제 니크롬 이제 굉장히 커지죠, 그죠? 이제 니크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열기에서는 이제 또 쓰이죠, 전열기. 이게 이제 전열기. 여러분들이 그 뭐죠? 이렇게 어, 전열기에 쓰는 거 일반적인 이게 니크롬 쓸 때 이 니크롬이에요. 니크롬 합금이에요. 보통 열선으로 사용되는 거. 굉장히 커져, 그죠? 금속치고는 굉장히 커진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금속의 도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유리 이쪽은 뭐냐면은 전기를 안 통한 로우가 굉장히 커지죠. 그죠? 10에 14성으로 띄어버린다고. 이게 10에 마이너스 8성인데 이게 10에 14성으로 팍 띄어버린다고. 13성 이렇게. 차원이 다르죠. 그죠? 이게 이제 이거는 부도체란 말이에요. 부도체. 이거는 도체. 이 중간에 낀 게 반도체. 반도체. 이게 도체고. 그죠? 도체가 아닌 게 부도체고. 그죠? 안유부자 부도체고. 도체와 중간 사이에 도체가 되기도 하는 게 반도체. 이게 반도체가 저만형, 이 게르마늄이고, 그죠? 실리콘, 요거죠, 그죠? 저항이 이 정도 해서 한 중간 정도 되죠, 그죠? 단위가 한 중간 정도 되죠. 차원이. 실리콘이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대충 또 알 수 있는 게 실리콘 반도체가 있고, 저만형 반도체가 있다 치면은, 이게 게르마늄이 0.46으로 640보다 훨씬 적죠, 그죠? 그래서 이 게르마늄이 훨씬 더 반도체 성질은 좋지만, 안 쓰고, 그죠? 잘 안 쓰고, 실리콘을 많이 쓰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게르만 반도체가 훨씬 성질은 더 좋아요.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서 특별한 그 반도체에서는 게르만을 많이 써요. 게르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니크로솔이 저항을 구하는 문제.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반지름이 얘기되고 뭐 22게이지. 22게이지 이런 건 여러분 알 필요는 없죠, 그죠? 단위 길이당 저항을 계산하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펴지 마세요. 자, 길이를 두 배로 늘리면 어떻게 되죠? 약간 이 공식은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 반비례하고 로에 비례하는데 길이가 두 배가 되면 두 배가 되겠죠, 그죠? 이 조심해야 되죠, 그죠? 항상 여기 이제 쏙히는 문제인데
뿌리를 녹였어, 그죠? 이걸 녹여서 이렇게 2배로 늘렸어요. 2배로. 그럼 이제 길이는 2배가 됐지만 단면적이 어떻게 되죠? 원래 이제 단면적이 A고, 그죠? 길이가 A예요. 부피는 이제 AL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A-고, 그죠? L-가 됐을 거예요, 그죠? A-, L-인데 두 개는 같아야 되죠, 그죠? 부피는 같아야 된다. 길이가 2배로 늘어났죠, 그죠? 길이가 2배가 됐어요. 단면적이 반으로 줄겠죠, 그죠? A-는 요 A-는 본래의 요 단면적이 반으로 될 거 아니에요. 길이는 2배로 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L-고 A-고 로가 될 건데, 이게 새로운 장은 이거 될 건데, 여기 2배가 될 거고요. 이거는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항이 몇 배가 되느냐? 4배가 돼요, 4배. 이게 좀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4배가 된다는 거. 비례식으로 쓰는 게 제일 쉽게, 뭐 이렇게 막 깔끔하게 식으로 적는 게 제일 좋고, 그죠? 이렇게. 부피는 꺾고, 그죠? 처음하고 나중에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길이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 길이가 2배로 나면, 여기 단면적은 반으로 줄게 되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늘리면, 그죠? 길이가 늘어난 만큼 이제 단면적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해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저항이 변화. 일반적으로, 아까 도순속이, 그죠? 전자가 이렇게 막 움직인다 했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이동한다 했죠, 그죠? 아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때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유동속도 계산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있던 원자들이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원자들이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이 전자들이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쉽게 통과를 할 건데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그죠? 이게 통과를 못하고 더 부딪힐 확률이 커진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요 저항은, 이게 이 비저항은 본래 비저항에서, 그죠? 본래 값에다가 온도에 비례해서, 그죠? 증가한다고요. 알파 델타 T.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금속에서 얘기고, 금속에서. 그래서 이제 원래 저항이 있으면 본래 저항에다가, 그죠? 1 플러스 알파의 델타 t 만큼. 이 델타 t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온도 변화에 의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저항,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금속이라든지, 그죠? 일반적인 도체에서, 도체에서 이 공식인데, 문제는 이게 반도체가 되잖아요, 그죠? 반도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빠져버렸네요. 이거만 설명하고 말았네. 도체는 이렇게 되는데, 반도체는 알파로 보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예요. 아까 이 식에서 비저항의 온도 계수겠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요,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면 저항이 작아져요. 뭐 신기하죠, 그죠? 반도체는 온도에 따라서 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왜냐? 반도체 회로가 있는데 이 R이에요. 이게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은 I 제곱 R에서 이제 P는 IV가, 그죠? V는 R이니까 I 제곱 R이거든요. 여기 이제 소모되는 파워는, 여기 이제 소모되는 파워는 I 제곱 R이에요. 그만큼 이게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자에서 전류가 흐르면 R이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R분의 V 제곱인데, 이제 전압은 주어진 전압이고, 그죠? 저항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파워가 어떻게 되죠? R이 줄어들면 파워가 커지겠죠, 그죠? 그럼 발생하는 열이 더 커진다고요. 열이 더 발생하면 R이 또 줄어들어요. 그럼 파워가 어떻게 되냐? 더 커져 버린다. 순식간에 어떻게 되느냐? 흘러가는 저항이 점점 줄어갖고 나중에는 이게 타버린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전자 회로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로에서 온도를 감지해서 회로를 갖다 셧다운하는 그 기능이 있다고요.
회로일수록, 그죠? 비싼 회로일수록. 근데 전자기기가 비쌀수록 뭐냐면은, 열이 올라가면은, 뭐, 쿨링도 잘 돼 있지만, 그죠? 회로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셧다운 시켜버린다고. 멈춰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컴퓨터 오래 켜고 있으면, 열 나면은, 지금 컴퓨터는 그런 게 없죠. 옛날 컴퓨터들, 그죠? 좀 돌다가, 오래 열 받잖아요, 그죠? 뭐 멈춰버린다고, 그냥. 그 상태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한해, 이게. 반도체는 열 알파 값이 얼마 되느냐? 마이너스. 일반적인 도체는 플러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이 줄어들겠죠, 그죠? 도체. 그게 나중에 이제 초전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와 전력. 아까 P는 IV를 했죠, 그죠? 이게 I 제곱 R이고, 그죠? 이게 V는 IR이니까, 지금 보면 이게 I 제곱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은 I는 R분의 V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이 되고, 이 세 개 공식, 이거 자유자재로 놔야 돼요. P에 대한 거. 이게 이제 그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지를 나타낸 거고, 그죠? 전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화학 에너지죠, 그죠? 화학 에너지가 있는데, 화학 에너지에서 요 전자를 갖다가 이온화 경량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화학에서 이온화 경량이 생기는 건데, 전자를 갖다 누가 쉽게 째내느냐? 그 전자가 이렇게 해서 전자가 뛰어넘칠 때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하는데, 이제 전류는 이렇게 하죠, 그죠? 전류가 이렇게 그러게 되면 이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죠? 화학 에너지가 뭐로 바뀌죠?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죠?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이게 여기 지나면서 I 제곱 R에 의한 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럴 때 P는 IV, 요거 공식 요거 말고 있으면 돼요. IV. 아까 한 거예요. P는 IV, I 제곱 R, R분의 V 제곱 요 세 개.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와트고, 그죠?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 1kW로 1시간 동안. 이게 아까 했잖아요, 그죠? dt분의 du가 돼서 여기 이제 줄 per second인데 u는 그러니까 워크는 아니 이거 pt죠, 그죠? 파워에다 시간을 곱한 거. 워크. p는 dt분의 du인데 이게 dw 해야 되죠, 그죠? dt분의 dw. 헷갈리지 마세요. 이 w는 워크예요, 워크. 이게 이제 와트고, 자꾸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 단위량은 1kW로 1시간 동안, 그죠? 파워 곱하기, 여기 파워는 와트니까 여기 와트니까, 줄 per second니까, 이렇게 하나면 1kg, 10의 3승 와트죠, 그죠? 와트는 줄 per second인데, 1시간은 3600초니까 초 없어지고 나면은 3000.6 곱하기 10의 6승 줄. 360만 줄이 됐네.